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격한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 트라우마를 감싸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 속 깊은 이야기를 친구도 가족도 아닌 제3자에게 털어놓게 되다니 오히려 맘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됐거든요.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를 믿고 안아준 고마운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밖에서는 아주 자상해 보이는 남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호기롭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인기도 많죠. 친구도 모임도 많지만 꼭 집에는 들어오는 모습에 다들 사랑이 넘치는 아내 바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집으로 돌아와 손과 발을 써가며 손찌검을 하고 강제적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냥 오늘 쳐다보는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임에 나갔더니 어린 여자가 추파를 던지는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등등 이유도 참 많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기숙고등학교를 보내 아빠의 손찌검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싹싹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이 결혼시킬 때까지는 참아달라고 한 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이혼에 충격받을지 모르는 아이 생각에 입술을 꽉 물고 산송장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킨 뒤 저도 식당에 출근을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눈초리라서 일부러 멀리 일을 나갑니다. 남들은 힘든 출퇴근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롯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출퇴근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가게에서 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정을 알아 잘 봐주고 계십니다. 외진 곳이지만 단골도 많고 진상 손님은 없는 탓에 일이 아주 힘들지는 않아 좋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쁘게 일을 하던 날 처음 보는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넉살 좋게 말을 붙이는 분이셨는데 그 이후로 쭉 단골이 되셔서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은 방문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건너 상가에서 사무실을 차리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컴퓨터 가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기 전에 집을 얼른 들어가 밥을 차려야 해서 저는 저녁 전에 퇴근을 하는데요. 웬일로 술을 안 먹고 들어왔다 했더니 집에 와서 밥에다가 반주를 1잔, 2잔 하기 시작하더니 또 폭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방에 틀어박혀 한숨이나 쉬었을 텐데 이러다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싶어 무작정 뛰어나왔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나와 남편 따라온 도시락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가게였습니다. 마감 시간이라 사장님만 계셨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라시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산발된 머리에 입술은 터져 있고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물을 1잔 떠다 주셔서 마시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미안하지만 밥 먹을 수 있겠냐며 평소처럼 넉살 좋게 들어오시다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늘은 가게에서 자라고 하며 어찌어찌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어서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님께서 조심스럽게 왜 이혼은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길래 아이가 있어서 그렇다 결혼만 시키면 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은 매번 올 때마다 제 상태를 살피고 말을 한마디라도 더 거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맙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신경 쓰여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나오니 갑자기 가게 앞에 서 있던 차가 빵빵거렸습니다. 보니까 그 손님이셨는데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했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고단한 마음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몇 번 지속되자 가는 길에 커피도 한잔하고 남편이 늦게 회식하고 온다는 날에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남자가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춥다며 저를 안아주려고 하시는데 순간 몸이 확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이겠죠.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은 것이 절대 아닌데 자꾸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놀라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죠. 그런 저를 이 남자는 가여워하고 또 천천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어머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찌검에 시달리셨다고 저를 보면서 생각이 났다고 하시며 보듬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날 처음으로 이 남자와 함께 멀리 바다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종종 찾아오던 바닷가인데 몇 년 만에 보게 되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쉼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손을 잡아주는 이 남자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집을 데려다 주거나 길어야 밥 한 끼 정도로 짧은 만남만 지속해오던 사이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남편이 집에 오지 않으니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면서 함께 몸을 누일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과 조심스럽게 사랑해주는 손길에 더 이상 화들짝 놀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하나가 될 순간이 찾아왔는데 순간 아차 싶어 불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제 몸에 있는 멍이나 상처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제 멍과 상처가 나 있는 곳곳마다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첫 남자친구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마음을 주게 되었지만 알고 나서도 가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생각만 하던 일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를 붙잡고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넌지시 이야기를 건넨 날도 저는 여지없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준 이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 소리쳐봅니다. 제가 온전하게 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